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5월 7일 일본의 포브스 재팬은 일본의 언론사 중 처음으로 KF-21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언론들은 KF-21에 대해 짤막한 기사만을 내보낸 것이 전부였지만 포브스 재팬은 분석 기사도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포브스 재팬의 KF-21에 대한 분석 기사는 오류가 많았으며 일본 특유의 한국 깎아내리식의 내용도 많이 엿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분석 기사도 아니어서 그냥 심심풀이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전투기 개발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날이란 일본 포브스 재팬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가 지난 4월 9일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보라매로 이름 붙여진 KF-21은 인도네시아가 자금을 분담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라며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라매를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5년 인도네시아 등과 공동개발 가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4,600대가 판매된 F-16 전투기보다 우수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개된 보라매는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외형은 F-35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부품 접합에는 스텔스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무기를 기체 내부에 경납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 스텔스기로의 전환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기는 엔진의 흡기구 형상을 바꾸거나 기체의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도포하는 것 등이 중요한데 한국은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기술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첫 비행한 스텔스 실증기 엑스트로 스텔스 기술 검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이 목표를 동시에 식별하기 위한 A사 레이더와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유럽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일본이 1980년대 말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도 한국이 일본의 항공 기술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은 보라매 전투기에 대해 일본이 80년 전에 제로젠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도전 정신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라매는 F-22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위협으로 여기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첫 비행이 40년이 넘은 미그-23입니다. 소량 보유한 미그-29도 4세대 전투기여서 보라매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카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군 등의 보라매 전투기 1000대를 판매하여 180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2016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점유율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F-35를 필요로 할 만큼 엄정한 안보 환경에 놓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값싼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한국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에게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려던 한국에 대해 미국은 좋은 표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에 대해 미국에게 기술 제공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A사 레이더 등 4개 기술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링크16으로 불리는 미군의 정보 공유 전달 기능을 보라매에 탑재하는 것을 허용할지 미지수입니다. 보라매에 링크16을 탑재하지 못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 항공작전의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은 중국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대북 대응 방향을 놓고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은 더욱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새로 개발한 보라매 전투기의 성과와 과제는 일본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은 이미 110년 전인 1911년에 최초의 국산 회전익기인 1호기에 공식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제로젠 전투기의 첫 비행은 1939년이었습니다. 일본의 항공기 개발 기술이 아직도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오랜 역사의 축적이 있습니다. 반면 전후 오랫동안 계속된 무기 수출 3원칙의 제약 때문에 일본 방위산업에서의 단골 손님은 자위대뿐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위대의 지인은 일찍이 시찰처의 넓은 공장에서 라인에 드문드문 놓여진 제작 중인 전차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동행한 기업인은 예산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철저한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도 다소 수준이 떨어져도 저렴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채산이 맞지 않아 방위 산업에서 철수하는 일본 기업도 잇따르고 있으며 또한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일본에 한국을 능가할 수 있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보자라는 의욕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는 보라매 전투기는 완전한 스텔스기인 5세대가 아닌 4.5세대 플러스 알파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 스텔스기로의 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일본의 기술이 우위에 있지만 우물쭈물하다 보면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날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KF-21에 대한 오류가 몇 가지 보이며 대표적인 것이 에이사 레이더와 스텔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댓글들이나 군사 전문가가 쓴 글을 보면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는 대부분 유럽이나 이스라엘제 기술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에이사 레이더는 유럽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에이사 레이더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맞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은 하나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맡았으며 성능 검증에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 시스템스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에이사 안테나의 성능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고 엘타 시스템스가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2023년까지 TRM의 수는 20% 증가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에이사의 성능은 모듈이 약 1200개 정도 탑재된 F-35의 AN/APG-81이나 모듈이 약 1000여 개 탑재되는 F-16V의 AN/APG-83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사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전투기에 장착된 에이사 레이더가 비행 및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여서 에이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도 국내에서 개발 중입니다. 다만 2017년도에 스웨덴의 사브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웨덴의 사브는 에이사 레이더 제어 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KF-21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5세대 스텔스기로 나가기 위한 국내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보라매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KF-21의 5세대로의 진화는 많은 외신에서 이미 보도한 적이 있으며 더욱이 포브스 미국파는 포브스 재팬과는 다르게 KF-21의 에이사 레이더의 능력에 대해서 호평한 적이 있어 포브스 재팬의 기자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 테지만 포브스 재팬은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이라며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일본의 KF-21에 대한 기사는 정확한 분석도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식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일본의 항공 기술이 우리나라를 앞선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의 일본은 소프트웨어 및 체계 통합 등 일본이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KF-21을 꾸준하게 개발하면서 체계 통합과 소프트웨어 등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이 기사의 제목처럼 전투기 개발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